안녕하세요. 세계문학 산책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준의입니다. 세계문학 산책 과목은요, 교양 과목으로서 2학점 이시수에 해당합니다. 교양 과목은 모두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문학 산책은 인문사회 영역에 속합니다. 세계문학 산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6명의 작가의 일생과 그리고 작품,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목입니다. 세계문학 산책에서 만나게 될 작가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작가들이 있나요? 네, 저 맨 밑에 제 세익스피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해밍웨이도 보이고 세르반테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괴테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아벌의 도스토옙스키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요, 입센이 보입니다. 이러한 작가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시대순으로 거의 구분했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하는 느낌이 같이 들 거예요. 한번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세르반테스를 만나실 텐데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썼는데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최근에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는 바로 돈키호테를 작품으로 한 건데요. 이 뮤지컬에서 홍광호와 오만석이 열연을 했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났죠. 저도 지금도 그 주인공이 불렀던 그 노래 Impossible Dream이랑 둘시네아라는 노래가 귓가에 맴돕니다. 세르반테스는 왜 이렇게 미치광이를 주인공으로 썼을까요? 네,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괜찮은 덕망 있는 그런 주인공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치광이를 주인공을 썼을까요? 바로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스페인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세르반테스는 실제로 돈키호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잡혀가 5년 동안 생활하기도 했고요. 전쟁에 나가서 왼팔을 잃어서 레판토 해전의 외팔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이 영국과 싸워서 무적 함대로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할 때 군사 물자를 납품하는 일도 맡았고요. 실제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땡전 한 푼 없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치만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감옥도 들락날락했는데 감옥에서 말년에 쓴 작품이고요. 저작권을 싸게 넘기는 바람에 돈 한 푼 없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페인의 상황과 그리고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두 번째는 어떤 작가를 만날 거냐면요. 세익스피어를 만날 거예요. 정말 앞에 지금 세르반테스를 얘기했는데 이 두 작가는요. 영국과 스페인의 대표 작가이면서 동시에 우연히도 한날 1시에 죽게 됐어요. 1616년 4월 23일인데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책의 날을 바로 4월 2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정말 힘들게 생활한 것과는 완전 반대로 세익스피어는 영국의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엄청난 그런 후원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고요. 또 그 작가로 또 배우로서도 연기를 했고 죽을 때에는 세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지역에 두 번째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작가는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히 살았음에도 비극을 썼어요. 그래서 4대 비극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작품들을 썼는데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았으면서 이렇게 비극을 썼는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작가는 괴테입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 슬픔으로 유명한 작가고요. 사랑둥이, 전 세계에서 정말 사랑 많이 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말년에 80이 넘어서도 굉장히 어린 10대 소녀의 사랑에 빠져서 청혼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사랑둥이였습니다. 괴테가 20대 때 발표한 이 책 때문에 엄청나게 유럽에서는 괴테 열풍이 불었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괴테의 이 주인공인 젊은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모방 자살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은 롯데예요. 샤롯데.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롯데리아, 롯데호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신격호 회장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푹 빠져서 롯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수업 시간에. 네 번째로는 도스토옙스키를 만날 텐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그 러시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재화벌이라는 제목만 봐도 너무 무거운 그런 느낌의 작품을 썼는데요. 이 작가는 아주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작가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스토옙스키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이 러시아 너무 힘든 제정 러시아 상황인데요. 그래도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에 모두 다 돈에 집착한 그런 범죄자들이나 살인자들이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빠져서 돈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선불을 받아서 도박으로 날리고 글을 써주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말년에 안나, 속기사인 안나를 만나서 좀 편안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한 사람의 못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죽여서 이 돈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이 재화벌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리주의 문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만날 작가는요, 바로 입센입니다. 노라의 가출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작품은 인형의 집이고요. 인형의 집은 주인공인 노라가 집을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 작품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확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주의에 대한 의견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여성주의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 나혜석이 인형의 집을 보고 인형의 가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만날 작가는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고요. 해밍웨이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인간이 왜 싸워야 되고 이 뭔지도 모르는 싸움 속에서 인간들이 죽어가고 그동안 믿었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시대에 대해 절망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트라우마 속에서도 힘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여러분 아마 영화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통해서 들었을 테지만 해밍웨이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명의 작가를 이제 직접 수업 시간에 만날 거고요. 이들이 어떤 사랑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작품들을 쓰게 됐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